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목요일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합니다. 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집중 분석해보는 생방송 정치본색. 저는 노동일입니다. 오늘 여야 물러서면 죽는다는 제목으로 함께 진행할 텐데요. 두 분 모십니다. 오늘 똑같이 송국권 평론가 차재원 교수, 송국권 평론가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야 물러서면 죽는다. 너무 제목이 센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뭐 지금 MBC 사태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 그죠? 근데 MBC 사태가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비속어 사태 아닙니까? 비속어 사태. 여기서 벌써 이제 푸념 논란. 푸념 논란. 여기서 벌써 오늘의 이제 두 분께서 얘기하실 뭔가 이제 주제가 벌써 딱 드러납니다. 아니 그 현재 가서 좀 푸념한 거 가지고. 예. 그거 가지고 뭘 이렇게 난리치냐 이런 거 같고. 자. 먼저 그럼 이 얘기부터 해보죠. 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좀 점검을 해보면 한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속어 가지고 왜 이렇게 그 논란이 커지는 걸 하냐. 네. 깨끗하게 사과하면 그만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교 참사다 이거는 예, 이렇게 예. 큰 예. 틀로 예. 정의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MBC가 이 사태를 키운 것이다. 자막을 그렇게 달 수 있냐. 그래서 언론 참사다. 이런 분도 있고.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사실은 이 지금 모든 이 지금 원인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된 거 그 같습니다. EXX 발언. 그렇죠. EXX 발언 예. 그리고 또 뭐 바이든이든 네. 날리면이든 어쩐 식으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그러니까 경황 없이 이야기했다 네. 하지만 그 상황을 약간 반추해 보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부분은 자신의 진위는 충분히 자기 스스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말 그대로 하니까 지금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었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재정적으로 많이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네. 회의를 끝나고 내려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안 해주면 어떠나? 1억 달러 공개 약속했는데 이걸 네.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떡하지? 네.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래서. 만약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쪽팔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네. 이야기하고 단지 그 우리 국회에 대한 상당히 비속어 부분은 내가 사실은 조금 내 어느 습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감으로 표명한다. 네. 그렇지만 이 지금 그 우리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좀 적극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네네. 그렇지만 이번에 제가 이 야당이나 국회를 폄하하는 듯한 이런 발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네. 이걸 계기로 해서 여야가 더 그러니까 협력하고 조금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반전의 계기로 내가 적극적으로 삼겠다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끝났을 일인 거죠. 네. 이게 뭐 크게 네네. 긁어질 일입니까? 물론 뭐 대통령의 품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또 이 시비를 네. 거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아니 뭐 우리도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비속어 같은 거 사용할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많아요. 그런 그리고 얘기는 또 뭐 이건 일상적으로 공식적인 그러니까 네. 카메라가 있고 공식적인 무슨 그런 자리가 아니고 끝나고 난 무대 뒤의 이야기라고 네, 봤기 지나가면서 때문에 한 이야기니까 그 정도는 네. 소위 말해서 다 국민들 익스큐즈를 하시지 않았을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끝날 문제거든요. 그럼 미국도 사실은 우리 그 지금 해명을 적극적으로 주미 대사가 나서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뭐 쿨하게 뭐 그게 뭐가 문제냐. 네, 그러고 끝난 영어로 거거든요. 그랬어요. So what? So what? 그러고 끝났잖아요. 근데 네. 뭐 윤 대통령이 돌아오시자마자 네. 동맹을 뭐 이렇게 해치는 네네. 아주 뭐 정치적 의도로 갖고 한 것처럼 그렇게 발끈하는 것은 우리 속담에 빵기 낀 땡이 성낸다는 네네.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정말 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했던 말은 본인이 제일 잘 알 제일 테니까 잘 아니까요. 그 얘기를 솔직해서 해명하고 네. 이러이러한 취지였다. 이러이러한 말이었다 얘기하고 그 뭐 비속어 부분은 좀 네. 유감스럽다. 예, 그렇게 이랬으면 하는 거죠. 끝날 일이니까 끝날 결국은 이걸 확대해서 키운 네. 일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랬으면 더 안 끝났을 거예요. 또 안 끝났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이 XX하고
바이든 부분은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이 XX는 오늘 저 종천 그 검사 출신이죠. 종천 의원이 그런 말을 했던데 검사 네. 10년 하면 XX가 입에 붙는다. 야, 이 붙어요. 우리도 보통 얘기하고. 그래도 아니 유튜브니까 이 새끼 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건 다 하던데. XX가 새끼를 의미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네. 이거 따로 일단 떼서 나중에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조금 전에 동맹훼손이라는 말이 첫 도어 스태핑에서 나왔죠. 거기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에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뭐냐면은 네. 이 순방을 하고 그때 이제 그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 외신에 막 보도가 됐죠. 외신에 보도가 되고 심지어 그 MBC가 그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에 F로 시작되는 그 비속어를 사용한 외신을 붙여서 입장을 물어봤죠. 그렇다면서요. 입장을 네. 물어보고 해서 이미 다 퍼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트레이더 총리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바이든에 대한 그 미국 의회를 폄훼를 하고 그 바이든이면 미국 의회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미국 의회를 폄훼를 하고 바이든에 대해서 일종의 그 뭐 쪽팔린다는 이런 속어를 써놓은 그런 대통령으로 인식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네. 캐나다 그 총리가 회담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글쎄, 이야기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본인이 바이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도 전문가들이 이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아니면 발리면이냐 뭐 날리먼이냐 뭐 이렇게 해서 다 아직 안 드러났는데 확실치 않다. 확실치 않는 그것은 그 지금 뭐 소음을 제거를 다 해도 확실치 않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MBC가 이거 자막을 붙일 때는 소음도 다 있고 하는데 거기서 바이든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또 네. 앞에다가 이 미국 가로쳐서 미국 그 국회 네.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것을 확실히 정리하지 않고 네. 이 XX 이 부분만 내 사과를 한다고 하면은 보나마나 민주당이 봐라 저 부분 다 사과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막 몰아붙일 거예요. 그걸로만 결국 꼬투리 잡을 것이다. 꼬투리 또. 다시 잡겠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도 그런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다 정리가 되면은 네. 앞부분 이 XX는 따로 유감 표명을 할 수가 있지만 네. 이 발언 전체를 1분 12초인가요? 그 발언 전체를 유감 표명을 하면은 그 뒷부분도 인정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예. 지금은 우선 뒷부분의 진실을 가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이제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감 표명하고 사과를 하면 네. 그 전체가 다 한 것으로 그냥 기정사실화 돼 버리니까 이 부분은 이른바 진상 규명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먼저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근데 마침 지난 목요일에서 그죠? 네. 이게 지난 목요일이었단 예, 말이에요. 그때 이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예, 근데 제가 먹었어요. 지금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예. 약간 그때는 못 느꼈는데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이런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검색할 거 네. 아닙니까? 이제 여기 오면서 검색해 보니까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욕설, 막말, 그다음에 굴욕, 예. 외교 참사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참 네. 뉴스가 네.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보면서 그때 좀 봤더니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이제 아침에 회의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9시 그때가 30몇 분인가 그렇죠? 37분인가? 9시 어쨌든 10시가 너무 안 됐었어요. 10시 7분입니다. 10시. 예, 아니 박홍근 MBN 그 대표는 보고 9시 33분. 예, 그러니까 예. 9시 33분에 한 게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욕욕이란 것은 뭐 한일 정상회담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이해가 됐어요. 근데 막말이란 말이 떴길래 거기 막말, 굴욕, 욕이 그러길래 막말이 뭘 얘기하지 앞뒤를 다 뒤져봐도 네. 없더라고요, 그게. 혹시 해서 이제 SNS도 뒤져보고 해도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10시 7분에 보도가 되면서 여기 이제 와가지고 이게 MBC 이 보도를 얘기했구나. 라고 했는데 그 시간 차는 제가 그때 인식을 못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복귀해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보도와 민주당에는 대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거꾸로 된 거죠. 네. 보도가 나오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먼저 민주당 하고.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네. 보도가 나온 거죠.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자막을 달아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들으면 100%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사람들은 그걸 내두고 듣는 거죠. 저도 여러 번 들어봤더니 XX가 새끼라고 들리기도 하고 사람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있으니까 바이든이 그것도 자막을 바이든으로 생각하면 바이든으로 들리고 날리면으로 하고 들으면 날리면으로 들리고 그러니까 언론에 지금 두 분 다 언론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부분은 확실치 않으면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으면 보도해서는 안 되거나 확실치 않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MBC가 그러니까 갈로 열고 미국이라는 표현을 단 거 자체는 그건 이제 조금 더 이후의 얘기고, 예, 그죠?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앉아 그러니까 뭐 청와대 출입 기자도 오래 하셨으니까 사실은 이 순방 가고 하면 풀단을 짜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카메라 같은 경우도 각 사에서 2명 네, 정도 한 카메라 명 정도 예, 2명 정도 이렇게 네. 가는데 거기서 앉아 그러니까 취재한 영상을 사실은 그러니까 풀 기자이기 때문에 그걸 다 공유를 공유한다는 해요. 거죠? 공유하는 과정에서 예. 이것이 앉아 그러니까 지금 찍어 왔는데 공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대통령이 무대에 내려오면서 한 이야기가 있네. 그래서 이걸 갖다 카메라 기자들끼리 돌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려보고 전 방송사에 다 다 나눠줬다는 거죠. 네. 다 나눠줬고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각각 방송사에 다 갔기 때문에 거기서 앉아 그러니까 그 영상 기자들이 여기 뭔가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같이 따라갔던 팬 기자들 또 앉아 그걸 듣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아마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이제 위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행사를 마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앉아 유출을 해서 네. 기자들 간에 아마 했던 것이 미국 그러니까 국회 땡땡 뭐 이래 날리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되는 걸로 대충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단톡방을 통해서 퍼져나갔고 네. 그것이 아마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단톡방 안에는 한국 국회에 있는 기자들도 있고 그 기자들을 통해서 또 국회 보좌진들한테 넘어갔고 네. 그 과정에서 아마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그걸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이용해서 그랬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걸 갖다가 바로 네. 그러니까 그걸 워딩을 그대로 전달하지는 않았잖아요. 이 상당히 욕설이라 했나요? 막말이라고 막말이라고 했습니다. 했죠. 막말. 비속어로 이렇게 비속어 막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박원gun 원내대표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워딩은 캐치를 못한 네, 상태에서 네. 상당히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앞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그런 굴욕적인 모습들 네. 그걸 섞어서 이야기를 했던 네,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MBC가 의도를 갖고 자막을 조작하고 네. 이걸 갖다가 민주당이 줬다 이렇게 속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최소한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러니까 MBC가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MBC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 방문하고 더 나아가서는 MBC를 민영화시키겠다는 식의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나가도 너무 많이 뭐 일종의 나갔다. 겁박인 거죠. 그러니까. 겁박인 거죠. 민영화 이렇게 예. 것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까 저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한 캐나다 정상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제가 말씀 듣고 제가 생각했던 떠올렸던 부분은 아마 트루도 총리가 이런 논란을 보면서 재밌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경험이 떠올랐을 거예요. 네. 트루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나토 정상회담인가를 갔는데 거기서 그 트럼프 대통령 흉을 아주 세게 보거든요. 네네. 그때 그것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한 마이크에 잡혔죠. 그럴 때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하고 둘이가 아주 막 신나게 막 뒷담화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갖고 상당히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트루도 총리한테 직격탄을 그런 쏘았거든요. 말이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자기도 이 상황을 듣고 네. 야 재밌다. 나도 옛날에 그 실수하면 했는데 미국하고 그래갖고 한번 욱했는데 네. 그러면서 막 그런 게 있었으니까 뭐 진지하게 얘기하진 진지하게 않았겠죠. 않고 예, 그런 건 뭐 안 그렇게 했을 누구나 거고.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 뭐 그렇지만 뭐 미국하고 캐나다가 그때 동맹이 뭐 깨지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지금 캐나다가 미국은 더 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그러니까 이 영상 취재 기자단들이 그걸 해서 논란이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MBC가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대통령실에서 놓은 이야기가 뭐냐면 사적 발언인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지 네네네. 마라. 그러고 난 15시간 동안 아무 해명을 안 했어요. 네네. 만약에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첫 반응이 아니 우리도 같이 들어봤지 않냐. 근데 그게 바이든인지 국회를 지칭했는데 이게 미국 의회야?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면서 이거 좀 더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지금 그러니까 MBC는 보도를 했지만 다른 네. 언론들은 협조 요청을 구한다. 요거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대통령께 다른 행사장에 가 계시니까 진위가 파악되고 난 뒤에 좀 더 후속 보도를 하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마라. 라고 만약에 대통령실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네네. 이게 전 세계로 일파만파로 벌어나가지 않았겠죠. 그 대통령 이제 대응도 이제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있는 제가 다시 들어봐도 국회란 말은 분명히 들려요.
그리고 승인을 안 해주면이란 말도 확실히 들리고 나머지 부분은 확실치 않더라고요. 쪽팔려서도 확실히 들립니다. 쪽팔려서 뒤에 그러니까 네, 뒤에 맞아요. 승인 안 해주면 네. 쪽팔려서 이게 이제 들리고 그런데 그 지금 얘기도 문제되는 부분들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단정했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좀 얘기한 것처럼 MBC가 아니더라도 어떤 풀 영상을 받은 방송사든 기자든 간에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33번님 풀리기 전입니다. 그렇죠? 네.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정치권과 공유했다는 거 이거는 언론조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진상 규명할 때 그 부분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박홍근 그 원내대표가 이 XX 아니면 바이든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날 네. 그 공식 회의를 하면서 맞아요. 막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막말 멘트가 비속어가. 이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한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무리를 일으켰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그 비속어가 뭔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는 그 전에 SNS에서 나오는 떠드는 이야기를 보고 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 원내대표가 공식 식상에서 이게 오프닝 할 때거든요. 기자들이 다 지켜볼 때예요. 모두 발언할 때. 네, 맞아요. 거기서 모두 나왔습니다. 발언을 하면서 확인도 되지 않은 찌라시 형태로 놔두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게 되는 것이죠. 네. 만약에 그 본인이 이 XX 이것도 모르고 했다면은 그리고 이것은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그 상황까지는 뭐 여러 군데서 다 받았지만은 자막을 안 달았는데 네. MBC가 자막을 달면서 그 바이든과 이 XX를 달았기 때문에 이 XX는 다른 문제고 바이든을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된 겁니다. 어제 어떤 여론조사를 이런 걸 했던데 이 바이든으로 들리나 말리면으로 들리나 이렇게 하니까 날리면으로 들리나 하니까는 네. 진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게 뭐 여론조사로 결정한 일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보수청에서는 네. 그 60대 30으로 이 날리면으로 들린다. 네. 진보청에서는 90대 8인가 그렇게 바이든으로 들린다. 이런 예. 그 그러니까 정도로 그것도 듣고 싶으면 듣고 그러니까요.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불확실한 것을 네. 이 자막에 달아서 그것을 내보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 총리는 그렇게 뭐 우스갯소리 자기 뭐 기억이 나서 농담삼아 했을지 몰라도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 말도 했어요. 뭐냐면은 웬만한 해외 정상들은 이 일을 다 알고 있다. 네. 그런데 이 일을 알고 있는 해외 정상들이 뭐냐면은 바이든 날리면 이걸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미국 의회를 이 XX라고 했고 했다고 바이든이 네. 쪽팔릴 거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48조 스탠딩 한담을 하고 나오면서 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나라 그 정상들이 볼 때 야,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하고 만나고 나오면 나가면서 또 뒤통수 치겠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신과 채통과 그 신뢰의 문제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바로 잡고 네. 그것을 외국 사람들도 외국 정상들도 다 알도록 해야죠. 네네. 저도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사실 다시 복귀해 보면 좀 석연치 않았던 부분은 국회라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걸 미국 의회에다가 욕을 한 것이고 욕설한 것이고 그다음에 바이든과 연결시키는 그렇게 되면 연결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근데 미국 의회를 보통 의회라 그러지 국회라 그러나? 그거는 의문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솔직히 줘서. 근데 그게 약간 이제 어쨌든 다 해석을 그때 다 미국 의회라고 했으니까 저도 얘기했는데 나중에서야 12시 넘어서 그 MBC가 그 앞에다가 괄호 열고 미국이라고 그걸 썼단 말입니다. 친절하게 해줘죠. 이 부분은 문제 있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실을 한 발언을 뭐 어떻게 자기가 듣는 데 따라서 한 거는 문제가 없는데 자막을 단 것은 하지도 않은 미국이라는 걸 괄호 열고 닫아가지고 한 것을 그게 국회를 미국 의회를 지칭한 것이다 라고 단정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MBC가 상당히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서툴렀다, 네. 또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지금 뭡니까 이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하고 일반인들한테 뭐 이런 강연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 이야기하면 상당수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 질문할 때 미국 국회는 그러면 뭐 이렇게 상하원이 어떻게 구성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미국 그러니까 의회를 국회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많습니다. 있을 수 그래서 있습니다. 예. 저도 예, 예. 사실은 그거 들었을 때 아
윤 대통령은 그러면 아마 미국을 의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름대로 상당히 우리 국회 마냥 네네네. 의식을 그렇게 어느 습관을 갖고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다 그런 거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죠, 했는데, 그죠? 예, 예. 근데 앞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걸 그러니까 굳이 넣었던 이유는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은 의회인데 왜 네. 국회라고 하지? 그럼 저기 말이 맞지 않지 않냐? 음.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MBC 생각은 틀림없이 이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라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 딸은 이제 앞에 갈로를 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뉴스를 제작하는데 해서는 절대 안 절대 안 되는 되는 얘기죠. 건물이죠.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야 되는 건 네. 분명하지만 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제가 뭐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문제의 본질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질은 역시 예. 비속어를 계산한 아니, 거다. 비속어가 아니라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48초 스탠딩 한담을 하고 내려올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뭐였을까요?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러 간다고 해서 갔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48초 스탠딩 회담하고 회담도 아니죠. 이야기 좀 하고 내려오는데 네네. 뭐 통역 뭐 아무리 동시 통역 한다 하더라도 20초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예. IRA 관련돼서 한국산 전기자동차에 차별 철폐해달라. 그리고 탄미 통합 사업화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제대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됐을까? 안 그런 했겠죠. 걸 생각을 네. 하면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본인 입장에서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야, 이거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내가 이거 제대로 못했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네. 그런데 내려오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네, 네.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태도, 자세 이런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그것이 미국 의회든 한국 국회든 대의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대통령 인식에 정말 문제가 있다는 네,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죠. 게 본질이다. 예, 저는 그런 말씀이시고. 것들이 본질이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쨌든 이제 대통령실에는 뭐 진상 규명을 얘기했는데 법적 조치는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단체로 MBC 앞에 가서 몇 명이나 간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뭐 항의 방문했다 그러고 별 뭐 결실도 뭐 있을 수 없는 이거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그 국민의힘의 대응 자세, 대응 태도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그 당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죠. 네. 이준석 어제도 또 그 가처분 심리 또 열리고 네, 네. 어쨌든 위촉 그 뭐 윤리위도 열렸는데 뭐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뭐 이 징계는 또 다시 미뤘고 다음 달로 미뤘고 네. 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래서 일단 TF를 구성을 했죠. 네. 타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앞으로 거기서 할 텐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을 뭐 법적으로 그 대응을 하기에 좀 부담이 있으니까 네. 이 국민의힘 차원에서 아마 TF에서 고소 고발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할 텐데 이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고발을 했습니다. 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를 수사당국에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수사당국도 과연 밝혀낼 수가 있겠는가? 이 전문가들이 전부 다 이 그 판독 불가 뭐 이런 이야기가 그렇다고 나오기 그러죠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결국 흘러가다가 어떤 정치적인 그 논쟁거리로 계속 그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그거고 과연 그 MBC 문제는 저는 다시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저 네. 언론인 그 기자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차재현 교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순방을 나가서 뭐 풀 기자도 들어가 보고 풀로 그 나온 기사를 써서 송고도 하고 했는데 일단 이 영상 풀이 같지 않습니까? 네. 하고 찌라시 형태로 아 이런 말일 것 같다는 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누가 했느냐? 음. 그 현재 나가 있던 기자가 기사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기자가 보낸 게 아니고 그 밑에 자막을 누가 달았느냐? 네. 이게 지금 MBC 제3노조에서는 디지털 국장이 달았다. 직접 했다는 네, 거죠. 국장이 직접 했다. 네. 국장급이. 네. 국장급이 직접 하고 그 밑에 편집하는 실무자에게만 그 확인을 했다. 봐 이렇게 들리지 하니까는 밑에 하급 직원이니까는 예 그렇게 들리네요. 그럼 작업해 이렇게 됐고 현지에 있던 기자 그러니까 페인 기자나 그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MBC 뉴스데스크에 나온 보자는 그 거기서 바이든으로 들리지 않냐 들린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그렇게 지금 현지 얘기하는데? 기자가 현지에서 그럼 뭐 의견이 현지에서. 많았다. 그랬으면은 그러면은 또 바이든을 안 들린다는 소수가 있었을 텐데 예. 그러면 그렇다면 직접 그것을 어떤 과학적인 기법으로 확인도 안 하고 네. 그럼 뭐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만원 쪽으로 그냥 자막을 달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럼 하면 어쨌든- 사실 확인이
적절한 방법은 아닌 거로 보이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이 출입 기자에게 확인을 했다고 그 기자실 내부의 분위기를 확인을 했겠죠. 그러면은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국장입니다. 네. 국장이면은 우리 언론사 국장급들 되면 그 정도 이거 기사 내보내려면은 경영적인 판단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경영적인 판단을 했다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박성재 그 사장이라든가 경영진이 또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는지 이런 기사가 나가는 데 대해서 아니면은 보고라도 받고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제 저 6개 항으로 대해서 질문을 보냈는데 질문 수신자가 MBC 대표이사가 아니고 박성재 사장으로 딱 못 박았어요. 그 질문의 수신자를. 그분이 대표이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표이사인데 이름을 못 박았죠. 박성재. 그게 좀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어디 공문을 보낼 때 이름을 못 박는 것이 단순 아니고 대표이사가 아니고 이름을 아예 박았다. 이름을 딱 박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막을 다는 과정에서 어떤 경영진 차원의 개입이 있었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그 의심이 되는 바입니다. 아까 이제 차재원 교수님께서 본질은 이제 얘기하셨고, 네. 그 뭐 법리 뭐 여러 가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과 이제 별개로 언론 보도 문제는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뭐 언론계에 있어 본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두 분들보다야 훨씬 높지만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있지도 않은 미국이라는 발언을 가로 안에 넣고 이런 것까지는 정말 대단히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미국이라는 자막 하나 넣었다고 해서 MBC의 그러니까 지배 구조를 민영화로 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건 너무 과도한 얘기고.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입니까? 아니 그전부터 뭐 강호평 사태 이거 다 이제 많이 있었으니까. 저는 진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공군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김재원 의원이 이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부끄러워 죽겠다고. 왜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느냐. MBC에게 공문을 보내는데 MBC의 공식적인 사명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MBC로 보내냐는 거예요. 사장으로. 아니 MBC라고 해서 MBC 박성재 사장인데 예를 들면 정확하게 공문을 기한을 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재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상당히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그러니까 행정공무원 7년을 했다는 김재원 전 의원이 너무 진짜 이 대통령실에 일을 못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보낸 사람 주체가요. 대외협력 비서관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보내야죠. 그렇죠. 아니면 하다못해 홍보수석 명의로 보내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 툭 던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지금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만 열면 말씀하시는 게 헌법 가치인데 그 헌법 가치하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겁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런 언론 보도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권력이든 누구든 피해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복원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구죠. 언론중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정보도 청구. 정정보도 청구인데 언론중재법 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조 1항에 누구든지 언론 자유와 독립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이를 못을 박아놓고 언론중재에 대한 절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MBC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민영화를 해야 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뭡니까? 독립관계나 규제 확실하게 간섭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정보도 청구하는 쪽으로 법정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요. 그게 또 예를 들면 이제 안 되면 또 언론 이 반론보도 청구도 할 수 있고 추후보도 청구할 수 있고 소송할 수도 있죠. 소송할 수 있는데 소송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정정보도 요청이 분쟁이 되면 결국은 이제 언론중재위가 나서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타협이 되면 거의 법적 효력과 같은데 거기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이제 법적으로 가는 것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가면 이런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그럼 바로 법적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대통령실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 언론사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권력의 언론에 대한 저는 부당한 개입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법적 조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오히려 자체가 부당하다. 정말 부당한 거죠. 오히려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헌법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저는 어떻게 보면 동맹위관보다 더 중요한 문제. 미국의 수정헌법 1조 아시잖아요. 표현의 자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제1의 가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 가치를 입에 달고 사시는 대통령께서 네. 어떻게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 대통령실을 그냥 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하신 거에 참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 이걸 법적 조치를 안 하기로 하고 법적으로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를 다 하고 따라 너무 잘하시니까 두 분 다. 근데 그건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질의서를 보내고 뭐 질의서 형식이 어떻든 뭐 하네. 이렇게 대응하는 건 맞는 대응인지 아니, 저도 의문이에요, 사실은. 법적 대응은 이제 당에서 하겠죠. 근데 당에서 하는 겁니까? 당 차원에서 왜 하겠죠.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죠? 하겠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가지고 하면 대통령 명의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네. 저는 좀 그렇게 법적으로 막 다투는 공방이 좀 부담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정보도 청구를 하신 당사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을 하는 거죠. 고발. 그건 바로 이제 수사로 가는 거니까 네. 오히려 그건 또 문제를. 그러니까 정정보도 청구하는 것은 네네네. 이 법적인 문제고 저는 이게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판단하는 이유가 어쨌든 그 전에 지금 언론 자유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네. 저도 대학과 대학원에서 언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네. 언론 자유 굉장히 소중한 걸 아는데 다만 그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은 그 언론이 객관적이고 어떤 중립적이고 팩트에 기반했다고 했을 때 언론의 자유지 네. 가짜 뉴스가 막 나오는 걸 전부 다 자유를 보장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 자, MBC에 대해서 이번에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이 일만 있었다면은 물론 정식 절차를 밟아서 중재위에 갔다가 또 뭐 법적으로 가고 뭐 해도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것은 MBC가 상당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네. 뭐 강호병 그거는 이명박 정부 때니까는 그거는 일단 두고라도 이 대선 기간에 이 김건희 여사 그때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가 이 진보 성향 그 유튜브 그 기자와 통화한 내용 네. 거의 뭐 덫에 걸려가지고 통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적으로 통화를 하고 불법으로 통화를 해서 한 건데 그걸 MBC에서 다 2번이나 보도를 했습니다. 네. 2번이나 공개를 했어요, MBC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MBC가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강훈병을 놔두고 또 채널 A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채널 A 사건 그 채널 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나눴던 그 대화를 마치 뭐 정언 유착이 있는 것처럼 네. 보도를 했던 것도 근데 그걸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검언 드러났죠. 유착이라고 했죠. 야, 그때 검언 유착이라고 했죠. 그것도 MBC예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MBC가 계속 어떤 뭐 정치적인 개입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 대응을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네, 지금 법적인 조치는 안 하고. 법적인 조치는 또 좀 더 두고 보겠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어떤 그건 그렇고 그 부분도 좀 앞으로 확인이 돼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민주당의 대응도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뜸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권한을 발휘했어요. 네. 아직 표결을 안 했죠. 네. 아, 오늘 한다고 했던 오늘 것 같은데. 합니다. 오늘 안에 처리가 안 되면 무산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지금 한다는 국회에 거죠. 오늘 보고하고 한다는 나서 예정하고 있고. 72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이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자,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무슨 명분이고, 네. 과연 민주당의 대응으로서 또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네. 외교 참사에 뭐 책임을 묻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대응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민주당이 그런 대응을 안 하면 네, 민주당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민주당 네네. 입장에서는.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비속어 논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번 순방에 드러났던 상당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국 그 여왕의 조문 취소 논란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외교 실무진들이 제대로 준비를 한 거 맞아? 네.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었을까? 이런 부분이 국내적으로 질타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혹으로 건너가서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정상회담 맞습니까? 일본은 간담회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의 48조간 지금 스탠딩 환담. 이것만 따져도 저는 상당히 이 지금 어떤 식으로도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네. 저는 인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한일 정상회담에 흔쾌히 합의됐다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야당이 물러나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어떤 액션도 안 취할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정치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결국은 대통령실 직원들한테 해임 건의안을 할 할 수가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교수장인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사실은 이 책임을 묻는 거죠. 묻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신 거고, 이런 예. 식의 이야기들이 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진영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실무적으로 다 했는데 그 책임지기 너무 억울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3년도에 김두관 행자부 장관한테 대상으로 네. 해임 건의안을 냈어요. 네, 냈죠. 그 결국 통과됐지 통과시켰죠. 않습니까? 예. 그 냈을 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 한 청년 네. 학생들이 미군 철수에 대한 시위를 하면서 미군 장갑 창가 탱크를 막았어요.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당시 한나라당이 이 경찰청장을 물러나라는데 경찰이 물러나지 않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지휘 책임을 갖고 있던 행자부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지금 약간 어문 케이스인 그러니까 박진 장관한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옛날에 한나라당이 2004년도에 했던 그 논리를 보면 네. 이건 오히려 더 정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박진 장관은 그 현장에서 사실상은 외교총 사령탑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비서관 논란도 문제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해명 논란은 대통령실 차원이라 하더라도 영국 여왕 조문 취소 그리고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네. 그리고 48조 스탠딩 미국 이 한미 뭐랄까요 뭐 하여튼 약식 간담 뭐 이런 네.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원래 미국 순방 떠날 때 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목표를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 저는 뭐 해임 건의안을 낼 수밖에 야당 없지 않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저는 없는 할 수밖에 상황이다 없다는 생각이 말씀하시고. 근데 저도 이게 그때 생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방을 떠나시기 전에 첫 번째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열심히 노력 중이지만 네. 조율 중이다. 있어야 되는데 그 다 아시지만 그 양복에 동시에 발표해야 되는 걸 흔쾌히 합의했다고 먼저 발표하면서 결국 일본 측이 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 것도 대응이 미숙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어렵지만 조율 중이다 이랬으면 훨씬 더 기대가 낮았을 텐데 그리고 만난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렇게 나중에 선고가 됐을 텐데 그분도 아쉽고 근데 한미 정상회담은 확실하다 이거는 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뉴욕에는 워낙 많은 각국 정상들이 모이고 이러니까 아직 정확히 어떻게 할 수 없다. 현지 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이렇게 조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면 아니, 잠깐 만난 것도 어디야?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안에 숨겨놓고 그 부분은. 보여줄 거 적당히 보여주고 네. 나중에 꺼내면 좋은데 지금 그 해임 건의안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조문 못했다는 거, 네. 두 번째가 바이든과 48초 했다는 거, 네. 세 번째가 한일 정상회담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약속을 한 거 섣불리 발표한 거 맞죠? 흔쾌히 이런데 그런데 그만큼 이게 국민들이 원하던 거예요. 지금 2년 10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완전히 뭐 죽창가 부르고 나서 네. 한일이 완전히 틀어진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섣불리 발표를 했죠. 네. 물론 그것이 좀 섣부르긴 했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런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두 번째 바이든가 그 48초 했다고 이 박진을 그 해임을 시키라고 하면은 네. 저는 바이든을 해임 건의안을 해야 된다고 봐요. 바이든을 해임이면 이틀 일정을 하루로 축소를 하면서 네네네. 거기에 다른 나라 그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여러 나라 정상들과 회담이 전부 다 무산이 됐고 많이 꼬였다는 거죠. 예, 완전히 꼬여버렸죠. 네네. 그리고 이 참석한 180몇 개국 중에서 5개 나라와 어쨌든 2개 국가는 단독 회담을 하고 네, 프랑스, 그리고 독일 그리고 필리핀과 필리핀, 그 영국 예. 거기는 이제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예. 나머지 세 군데가 약식 회담을 했어요. 약식하고 우리나라하고 약식. 일본하고 프랑스. 네. 그러면은 이것은 바이든의 일정에 의해서 이렇게 꼬였기 때문에 네. 바이든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네네네. 제일 첫 번째로 조문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 조문 이야기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네. 일단 그 뭐 영국 외교부 장관이나 주한 영국 대사가 우리 충분하다 이렇게 했으면 상주가 충분하다고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그 이번에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았는데 탁현민, 김어준발 가짜 뉴스가 많았는데 네. 가짜 뉴스 중에서 당 공식 그 지도부에서 쫙 퍼뜨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정책위 의장과 정청래 최고위원과 김의겸 대변인이 일제 이야기했던 게 천공 때문에 그 출발 시간을 2시간 놓쳤다. 네. 그 천공이 유튜브에서
가면은 무슨 뭐 애군이 묻는다, 애군이 묻는다 뭐 네. 이런 식의 해서 안 갔다고 그 공식 회의석상에서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럼 아예 조문을 가지 말았어야죠 장례식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아예 안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참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 이야기인데 그래요? 그 네, 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어쨌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요. 그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 사람이 당직자 세 사람이 그 유튜브를 봤는지 네.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봤어요. 처음부터 봤는데 네. 6분 몇 초짜리 유튜브인데 아, 그 천공이라고 하는 예, 분의 전국 유튜브가 6분 네. 몇 초짜리인데 뭐냐 하면은 이 무슨 뭐 계속 강연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강연 중에 한 파트인데 이 질문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의 조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과거에는 조문을 가면은 막 술도 마시고 뭐 하투도 치고 하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지 않느냐. 한국의 조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요. 아, 그래요? 여기 영국 이야기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공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조문은 가를 때는 명분이 있는 조문은 가야 되고 명분이 없는 조문은 가지 않는다. 명분이 없는 조문을 가면은 네. 애군이 묻어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명분이 없는 조문을 네. 가면 그러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조문을 가야 되는 경우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무슨 뭐 평소에 은사한테 가야 되고 하면서 네. 마지막에 비즈니스 관계가 있으면 조문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비즈니스를 간 거잖아요 이번에.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다. 전혀 관계 없는. 그런데 그걸 영국 민주당에서 공식석상에서 제기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참 뭐 언론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야 정당 대응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네. 뭐 그런 말을 하신 분도 네. 대통령이고 또 이 부분을 뭐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네. 이어서 지금 전선이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한 MBC 관련 어쨌든 언론 보도의 문제점 또 민주당의 대응의 문제점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네.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앞으로 다루어야 지혜롭게 되고 이 문제가 이게 사실 이렇게 시끄러워야 될 문제인지 그렇죠. 너무 어이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실은 네. 지금 이 스픽스가 지금 인터넷 그 홈페이지에 또 별도 지금 뉴스를 게시하는 사이트가 예, 있습니다. 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을 쓰는데 네. 이번 주 칼럼이 제목이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더 스탑 박스 히어처럼 해라. 고 했어요. 네. 더 스탑 히어라는 것이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해리 트루먼 전 예.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인데 사실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나갔어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직을 감당하는 자신의 신경을 이야기하면서 네. 자신은 트루먼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더 스탑 히어를 항상 새기고 있다. 그렇다고 그랬죠. 그 예, 이야기 맞습니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떠나기 전에 뉴욕타임스하고 회견을 했어요. 제가 뉴욕타임스 읽어보다가 사진이 있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대통령실의 사진, 그건 우리 국내 언론은 보도를 안 했던데 대통령이 비스듬하게 했는데 앞에 딱 더 스탑 히어가 네네네. 딱 편말이 놓여져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밑에 사진 설명이 뭐라고 있냐면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선물한 거라고. 그럼 자기는 매일 아침마다 지금 지무실에 가면 네. 더 스탑 히어를 볼 거 아니에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 주신 거예요. 근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남의 이야기처럼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본인이 어떤 의도로 발언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비속어 관련된 부분은 본인이 나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네. 이런 오해가 있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박진우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네. 아마 제 생각 오늘 통과될 거예요. 네. 저는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 통과되면 아마 제 생각 뭉개려고 하겠죠. 네. 그런데 그 전에 그럼 박지원 외교부 장관의 해임에 대해서 그럼 지금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요구를 하니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러면 박진우 외교부 장관 국무위원 한 명은 날리기보다는 네. 예를 들면 내 참모인 김태효 1차장을 비롯해서 외교 안보 라인에 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야당의 입장에서도 네. 설사 해임 건의가 통과되고 뭉갠다 하더라도 대통령 정식 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 네. 만약에 그런 걸 안 할 경우에는 뭉갤 수 있어요. 뭉개버리면 되죠. 아니, 해임 건의안이니까. 건의안이기 예, 때문에 정치적 구속력은 있다고 할지 몰라도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네. 문제는 그 정치적 구속력이 결국은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민심이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 만약에 해임 건의가 통과됐는데 뭉개고 있을 경우에
저는 상당히 아마 정치적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떤 식의 야당의 국회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아까 처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좀 지금부터 이제 대응이 중요할 텐데요. 네.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문제를 키워가고 뭔가 대립적인 각을 계속 커가고 이런 상황이라면 다들 얘기하듯이 뭐 민생 얘기하고 지금 뭐 환율이 물가가 뭐 다 어마하게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현명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정리해 가야 됩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게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를 하고 조금 전에 차재원 교수께서 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리가 되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이야기한 것은 그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가 아니고 그 발언이 어떻게 비틀리고 꼬였는지 네. MBC가 왜 그런 자막을 달았는지 네. 박홍근은 왜 그것을 그 전에 알았는지 이런 진상조사 그것은 정권에 대한 지금 어떤 위협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 뭐 좀 정권 차원의 어떤 뭐 음모가 정권을 흔들기 위한 음모가 있었다. 그 전에 지금 탄핵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 네. 특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뉴욕 발언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윤석열 정부 초기에 출범하는데 위협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거의 뭐 초기부터 탄핵 이야기 나오고 일부에서는 뭐 대선 불복 같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초강성 지도부가 되면서 이재명이 법적으로 기소가 됐는데 네. 정치적으로 그 김건희 특검을 들고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전체 정권을 지금 흔드는 차원에서 그 전체 큰 그 물결이 있는데 그 물결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MBC의 자막 조작이라고 국민의힘은 네. 이야기하죠. 네. 이게 그런 일환이다. 일환이다. 사건이 전체 아니고. 일환이기 때문에 이거 사과를 하면은 그리고 진상이 드러나기 전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 민생을 챙겨야지 해서 사과를 하면은 네. 이것은 민주당 중에서 1성을 거둔 게 되는 거예요. 네. 또 1성을 거두고 여기는 또 1패를 하게 되는 그런 그 전체적인 그런 흐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오늘도 아침에 도어스 대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언급을 안 했었습니까? 뭐 서민과 민생 잘 네, 서민과 민생 이렇게 챙기고 하고 지금 있다던데. 행보를 계속 그렇게 행보를 네. 하고 있잖아요. 현장 가시고 예, 현장 가서 행보를 하고 있고 그것은 민생을 챙기는 건 챙기는 거고 이 정치적으로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그 거세게 이렇게 어떤 일종의 뭐 발목을 잡는다고 할까 네.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그것이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된 거지 이게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이게 단순히 이 사건 해프닝이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정말 뭐 정권 흔들기 차원의 어떤 공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지금 당장 뭐 사고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건 국민들이 동의하시나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MBC의 보도에 대해서 아까 의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본인의 취지를 해명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가면 MBC가 무슨 의도를 갖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상당히 국민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면 약간 따가운 질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가면 그 태도를 바꿀까요? 바꾸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본다는 것이죠. 네. 오히려 이런 식의 MBC의 그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 그 자체를 그러니까 따지고 드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 전환으로 사람들은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네. 자신의 실수를 그러니까 일종의 저쪽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내가 당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을 갖고 볼 때는 민심은 계속적으로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심도 민심이지만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퍼펙트 스톰의 위기가 우리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문제. 한다면 네. 이거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의 네. 엄청난 위험이 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대해서 가면 너가 어떤 의도로 한 거야? 그걸 따지고 드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어? 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의 금융시장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면서 전 상당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 네.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민심을 믿고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늘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럴 때 지는 사람이 이기는 그렇죠. 거다라고 네. 하시는데 이번엔 똑같아요. 이번에 한번 치면은 끝까지 더 밀리죠. 일승 아니 그 지금 당신 그거 아니에요. 지금 지는 사람이 정치에서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는데 동의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진상 규명은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네.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뭐 그 이렇게 되면 지지율도 더 까먹을 거라고 하는데 더 까먹을 지지율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네. 그 세밀히 살펴보면은 네네.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3% 5% 나오는 이 상황이에요. 네. 이 상황이라면은 일단 기존 지지층이라도 결집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예, 알겠습니다. 여야 물러서면 죽는다가 될지 물러서는 사람이 이기는 게 될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요. 일파만파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야 정치권 또 대한민국 바람잘 날 없는데요. 이 부분이 좀 잘 마무리돼서 여야 모두가 민생을 먼저 챙기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